안녕하세요. 잡다한 다큐 잡다다큐입니다. 오늘은 전 영상에서 말했듯이 우주에 대해 알아보러 갈 겁니다. 우리가 아는 우주 속에는 수천억 개의 은하, 수천억 개의 별,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수많은 행성들이 존재합니다. 여기서 우리 과학자들은 그렇구나 에서 끝나지 않고 과연 이 광대한 공간에 지적 생명체가 지구에만 존재할까라는 의문을 품게 되죠. 이런 궁금증을 품게 되는 데 있어서 전혀 이상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주에는 수많은 미스테리가 존재하기 때문이죠. 대표적으로 모두가 아는 빅뱅부터 시작해서 블랙홀, 암흑물질, 암흑에너지 등이 있습니다. 이런 미스테리 가득한 공간에 과연 오늘의 주제인 외계인은 없을까요? 인간이 외계인의 존재에 궁금증을 품게 되는 시작은 고대 시대로 돌아가야 합니다. 고대 마야와 이집트 문명은 신들의 기원을 하늘에서 찾는 것부터 시작되었죠. 하늘에 어떤 존재가 있다는 믿음이 현재까지도 이어져 현재의 UFO와 외계인의 유무에 대한 논쟁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죠. 그리하여 과학은 이제 이 질문에 대한 진지한 답을 찾고 있습니다. 바로 1961년부터 말이죠. 1961년 천문학자 프랭크 드레이크는 드레이크 방정식을 발표했습니다. 드레이크 방정식이란 우주에서 지적 생명체 문명이 존재할 확률을 계산하는 최초의 수학적 공식입니다. 수학과 과학은 뗄 수 없는 관계라 드레이크 방정식을 본 많은 과학자들은 변수는 많고 불확실하지만 우주 어딘가에 우리와 같은 존재가 있을 가능성은 매우 충분하다라며 고개를 끄덕거렸습니다. 현재의 케플러와 제임스 웹 망원경이 이미 수천 개의 외계 행성을 발견했으며 그중 일부는 지구와 놀라울 만큼 비슷한 환경을 가지고 있다는 발표를 했죠. 이 발표는 이후에 아주 중요한 자료가 되는데요. 이유는 생명에게 가장 필요로 하고 중요시되는 것은 물이기 때문입니다. 즉 물이 얼지도 끓지도 않는 온도에서만 생명은 유지될 수 있다고 지구인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죠. 태양계의 골디락스 존은 지구가 대표적이지만 태양보다 작고 어두운 별은 골디락스 존이 별에 훨씬 가깝다는 공식입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별이 크고 밝을수록 골디락스 존은 멀어지고 별이 작고 어두울수록 골디락스 존은 별에 가까워지는 것이죠. 즉 대부분의 별에는 골디락스 존이 존재하며 우리 은하에는 약 4천억 개의 별이 있습니다. 그 4천억 개의 별 중에는 골디락스 존이 몇 개나 존재할지 저희는 가늠할 수 없죠. 이 말은 우리 은하 안에만 최소 수천억 개의 행성이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그중 단 1%만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다고 해도 벌써 우주에 존재하는 생명체의 수는 수십억, 그 이상이라는 어마무시한 수치가 나오죠. 이렇게 생명체들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들과 확률을 알아두고 외계 생명체의 존재 가능성에 대해 알아가면 점점 외계 생명체는 무조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지구의 첫 생명도 38억 년 전 단순한 화학 반응부터 시작해 지금의 우리가 존재하는 건데요. 지구 생명의 시작은 물에서부터 단순 화학 반응으로 생각보다 쉽게 탄생했죠. 그래서 현재 과학자들은 골디락스 존에 집중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 우리는 외계 지적 생명체를 찾기 위해 SETI라는 팀을 공식적으로 만들어서 수십 년간 우주로부터 오는 전파 신호를 분석해 왔습니다. 모두가 쓸데없는 짓이라고 말했지만 어둠 가득한 우주라는 공간에서 신호가 왔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놀랍게도 우주에서 지구로 보내는 강력한 신호가 왔습니다. 그 신호가 왔던 가장 유명한 사건은 1977년 와우 신호라고 불리죠. 72초 동안 지구에 도달한 강력한 전파 신호는 72초 동안만 딱 지속되었고 그 이후로는 다시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72초, 약 1분 12초가량의 시간인데 과연 와우라는 표현으로 지구에 전달한 전파 신호는 과연 우연이었을까요? 이러한 신호 말고도 여러 UFO 관측 사례들과 UFO와 관련된 음모론의 중심지인 미국의 51구역 등등 지구 내에서도 풀리지 않는 미스테리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 미스테리들은 여러분도 한 번쯤 들어봤을 거죠. 그중 미국 전역을 놀라게 한 사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17년 뉴욕타임즈가 공개한 미 해군의 플라이어 1, 짐벌, 고페스트 3개의 영상에는 정체불명의 비행체가 초고속으로 회전하며 이동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영상은 그전의 수많은 UFO 포착 영상들과 다르게 미 해군의 영상이어서 신뢰성을 바탕으로 더 크게 이슈가 될 수밖에 없었죠. 이러한 논란에도 3년 동안 입을 닫고 있던 미 국방부는 드디어 2020년도에 공식적인 입장을 냈습니다. 미 국방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영상이 조작 영상이 아닌 진짜 영상임을 인정함과 동시에 비행물체의 정체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확인 비행현상이다. 3년간 뜸들이며 내놓은 결과가 미확인 비행현상이다. UFO가 아니다 맞다. 정답을 알려주지 않았죠.
미 정부의 이런 불확실한 발언 때문에 대중들은 미국 정부는 UFO의 진실을 알고 있으며 외계인을 이미 포획했다는 소문까지 떠돌았죠. 과거에도 이러한 비행물체를 발견한 사건이 있는데 1989년 11월 벨기에 전역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하늘에서 삼각형 UFO를 목격했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신고로 인해 벨기에의 공군이 레이더를 돌렸는데 레이더에 실제로 정체불명의 미확인 물체가 포착되었죠. 포착되자마자 벨기에 공군은 전투기를 출격시켰으며 전투기가 미확인 물체에 가까이 가는 순간 미확인 비행체는 시속 0km에서 시속 2000km까지 단 2초 만에 가속하여 달아났습니다. 벨기에 공군은 결국 비행물체를 놓치고 말았죠. 이 사건은 미확인 비행체의 다수 목격 사건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수많은 UFO 목격담 중 지금까지 나라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사례를 가져와 예를 들어봤는데요. 들으면 들을수록 외계인은 있다라는 의견에 동의하는 쪽으로 마음이 기우네요. 인간은 목격하지 않아도 대충 예상이라는 걸 할 수 있죠. 지금부터 우주에 외계인이 있을 만한 이유들, 즉 우주에는 우리 말고도 지적 생명체가 있다고 예상할 수 있는 원인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주는 규모가 너무나도 거대한 것입니다. 과거에 다른 인종을 보며 신기해했던 우리 인간들이지만 현재에는 비행기, 배 등등 과학기술이 발전하여 이동수단이 발전한 후로는 다른 인종들도 당연하게 받아들여졌습니다. 물론 갓 태어난 아기가 미디어 말고 현실에서 다른 인종을 만나는 경우에는 좀 놀랄 수 있지만요. 이런 이유로 우린 이렇게 예상이 가능합니다. 우주에는 우리와 다른 지적 생명체들은 존재하지만 우리는 우주에서 다른 행성들을 탐색하는 데 있어서 과학기술이 아직은 부족하여 다른 지적 생명체들을 못 만나는 것 뿐이다 라고 예상할 수 있죠. 두 번째 이유로는 생명은 특별한 기적이 아니라 자연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근거로는 지구의 생명도 단순한 화학 반응으로 시작됐듯이 다른 몇 조개의 행성에서도 온도, 물, 탄소, 에너지 공급 조건만 맞으면 지구 생명체와 비슷한 생명들은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추가로 지구에서도 심해생물, 화산생물, 고산생물 등등 생활 조건이 다른 생물들이 있듯이 다른 행성들도 조건이 꼭 지구와 같지 않아도 생명체가 있을 수 있겠다 예상 가능하죠. 세 번째 이유로는 외계 행성에서 물의 흔적이 계속 발견되고 있다입니다. 화성, 유로파, 엔셀라두스 등 우리 태양계 내 행성에서도 얼음 및 바다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유로파의 얼음 밑에는 지구보다 넓은 바다가 존재하죠. 전 영상 심해에 대해 알아볼 때 말씀드렸듯 지구의 바다도 아직 20%밖에 연구가 되지 않았는데 지구보다 넓은 바다가 존재한다는 소리는 정말 광대하여 어떤 생명체들이 존재할지 누구도 예상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인간의 존재 자체가 우주에 인간 말고 지적 생명체가 존재한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체로 이 우주에서 지적 생명체가 살 수 있다는 증거 그 자체죠. 즉 우주에서 지적 생명체가 있다는 가설을 우리 자체로 우리가 증명한 셈이죠. 추가로 우주는 시간과 공간이 거의 무한하기 때문에 같은 일이 다른 곳에서도 일어날 확률은 100%에 가깝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지적 생명체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씀드려봤습니다. 현재까지의 내용을 보고 여러분은 외계 지적 생명체의 존재 유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재미난 의견과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며 지금까지 잡다한 다큐 잡다다큐였습니다.